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실상 함수라는 걸 처음 배웠으면서 그때 이제 처음 배운 함수가요 1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1차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중학교 3학년 올라와서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근데 사실상 우리가 그냥 함수라는 것만 배웠지 도대체 함수가 무엇일까? 라고 딱 물어보면은 명쾌하게 대답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아직 그 함수에 대한 정의 자체를 뭐 정말 깊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자 근데 이제 사실상 함수의 정의라는 게요 우리 이제 집합이라는 걸 알아야 함수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합을 배운 이 시점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함수에 대해서 조금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대응이라는 것에서부터 함수가 출발하신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응은 그냥 다음과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 자체는 아니야. 자 x 집합의 원소가요 1하고 2하고 3이 있대요. x 집합의 원소가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y 집합의 원소가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들 이제 각각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집합이에요. x 집합, y 집합. 그랬을 때 자 x에서 y로의 대응을 내가 살펴보고 싶은데 대응은요 그냥 우리 명제처럼 화살 표시로 읽어주면서 자 x에 대한 원소 1이요. 뭐 y의 원소에 대응한다라는 건 뭐 1이 2에 대응한다 뭐 이런 걸 의미해. 이런 것들을 대응이라고 하고. 그랬을 때 뭐 1이 2로 갈 수도 있겠지만 또 뭘로도 할 수 있겠어? 1이 뭐 4로 가는 것도 뭐 이런 것도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이 2도 갈 수 있고 4도 갈 수 있고 뭐 우리 마음대로 그냥 정해주시는 게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는 어디로 갈까요? 그냥 1로 한번 가볼까요?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또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3은요 뭐 4로 간다라고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x집합의 원소와 y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짝지어지는 거를 우리는 대응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 대응으로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걸 정의할 거냐면은 함수에 대해서 좀 정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응에 대해서 함수를 조금 정의하도록 하겠어. 근데 이 대응은요 사실상 내가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이 그냥 얘네가 마음대로 지들끼리 연결돼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함수는요 이러한 대응들 중에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함수라고 부를 거고 그 특수한 대한 개념을요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x라는 집합의 원소가 1하고 2하고 3이 있고요. y 집합의 원소가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 가는 거를 함수 f라고 정의하면요 이 함수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 뭐 다음과 같은 특징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꼭 알아두셔야 돼. 자 보겠습니다. 자 함수가 되려면 이러한 대응들 중에서 x 집합의 이것의 모든 원소가 x 집합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어떻게 한 번씩만 y로 대응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함수라고 우리는 조금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한 번씩만 y로 대응하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1은요 2로 간대요. 2는요 4로 간대요. 3은 3으로 간대요. 이러면 함수 맞니? 이러면 함수 맞아. 왜? x의 모든 원소가 즉 1, 2, 3이라는 원소가 있을 때 얘들이요 지금 빠짐없이 한 번씩만 이 y에 대응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연습 한개 해볼 거야. 자 그러면 보자. 자 x가요 1로 가요. 2가요 2로 가요. 함수니? 함수 아니죠. 함수 아니지. 왜? x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대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는 3이 빠져 있잖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3이요? 2로 간대요. 함수니? 함수야? 함수 맞죠? 왜? x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그냥 y에 대응했으니까 그냥 함수예요. 됐지? 근데 이런 거 봅시다. 함수니? 아니죠. 왜? 빠짐없이 대응되는 건 맞는데 우리 몇 번씩만 대응해야 돼? 한 번씩만 대응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지금 한 번, 두 번 대응했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잘 알아둬. 니네 시험에 나온다.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지금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 대한 정의를요, 다음과 같이 x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한 번씩만 y로 대응하는 거를 함수라고 하겠다라고 할 거면서, 그러면서 이제 137페이지에 이 집합들에 대한 이름을 정의를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단어는요, 너네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계속 나올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f라는 함수는 내가 표시를 해보면요, 이 f라는 함수는 지금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의 대응이라고 부를 수 있지.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의 대응이라고 부를 수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출발하는 이 x 집합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정의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얘를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리고 우리 y를요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y는 공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y를 공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 대응할 때 x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y를요 공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공역이라고 부를 거야. 각각 이 단어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문제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문제에서 계속 나올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내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1이라는 원소는 지금 어디에 대응해? 이 1에 대응해. 그래서 그리고 2라는 거는 2에 대응하게 되고 3이라는 원소도 마찬가지로 2에 대응하게 되겠지.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각각 대응하는 원소 이 1과 2를요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즉 x 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원소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할 거고, 선생님 그러면 치역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온 단어는 있을 거예요. 이 치역을요 어떤 함수에 x를 넣었더니 나오는 값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함수 값이라고 얘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치역은 우리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함수값과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역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함수값과 동일한 개념이다.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이것에 대한 표현을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자, f라는 함수에 1을 넣었더니 그것에 대한 함수값이 1이 나오겠더라. 이거 되게 많이 본 표현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계속 fx라는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f라는 함수에 2를 넣었더니 2가 나오더라 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f라는 함수에 3을 넣었더니 2가 나오더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 치역이라고 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어. 됐니? 자, 그랬을 때요 이 치역이 뭐라 그랬니? 함수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썼어? fx라고 이렇게 써줘. 왜?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 fx라고 써주고요. 잘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이걸 또 뭐라고 썼었니? 우리가 보통 뭐는 fx 이렇게 썼잖아. 뭐야? y는 이렇게 fx라고 써졌죠. 그래서 y도 이 치역과 지금 같은 표현인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헷갈리지 말아라. 이거 너네들 헷갈려서 많이 틀려. 정말 많이 틀리니까 이건 헷갈리지 마세요. 단어 자체를 전부 다 암기해 주셔야 돼. 정의역, 공역, 치역. 치역은 뭐다? 함수값이면서 fx 또는 y로 내가 쓸 수 있다. 잘 모르셨던 개념이면 지금 막 미리 좀 정리를 해주세요. 미리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웠으니까 함수란 뭐라고? x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한 번씩만 y로 대응되는 거를 함수라고 배웠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항상 함수랑 같이 나오는 개념이 뭐야? 그래프라는 개념도 항상 같이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어서 함수의 그래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요 뭐 굳이 마플 교과서로 보시면요 지금 138페이지에 4번 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에 4번 하고 있어. 순서를 조금 다르게 조금 할게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보시면서 나 이제 이거 하면서 뭐까지 할 거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판정하는 법도 조금 배우도록 할게요. 함수의 그래프를 판정하는 법도 배우도록 할게.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렸던 함수의 그래프가 뭐냐면은 집합이에요. 집합. 함수의 그래프는 집합으로 우리가 표현이 돼요. 뭐 사실 집합이야. 그냥 원소들은 그냥 내가 아무거나 모아놓으면 그게 집합이 되지 않니? 뭐 예를 들어서 원소가요 1, 2, 3, 4 이렇게 숫자만 돼도 그게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원소가 이제 민서, 제역이, 철호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그것도 우리가 그냥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어떤 집합이냐면 좌표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어떤 좌표들? 내가 x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fx가 나오는 이러한 좌표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면서 그랬을 때 x는 어떤 집합의 원소냐면요 당연히 이 정의역인 라지 x의 원소라고 이렇게 좀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표현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요. 자, 그때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 자, 얘 그래프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려볼게. 자, 그래프 그려보면은 자, 1일 때, 자, 정의역이 지금 1하고 2하고 3밖에 없죠. 그러면서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1 나오고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1 나오니까 지금 얘는 1,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또 x값이 2일 때는 함수값이 2 나오니까 우리 이 점의 좌표가 2,2라고 쓸 수 있겠다. 또 x값이 3일 때는 함수값이 2 나오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얘가 3,2라는 점인 거 알 수 있으면서 아 이렇게 그려지는 지금 점 3개 있지. 점 3개. 이 점 3개가 우리가 그려주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프 어떻게 그려왔니? 1차 함수 그냥 직선으로 쫙 긋고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딱 그렸죠. 쭉 이어서 그렸지. 얘 또한 함수의 그래프가 돼요. 왜? 전부 다 모아놓은 거잖아. 정의역이 1, 2, 3밖에 없는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니까 이 점 3개가 fx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헷갈리지 마요.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간단하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건데 함수의 그래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런 것 좀 볼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그려진 이러한 그래프 얘를 뭐라고 했니? 1차 함수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얘를 뭐 y는 ax 플러스 b꼴이면서 얘를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불렀었죠. 1차 함수라고 불렀었어. 또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있으면서 우린 얘를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면서 얘에 대한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냐면은 2차 함수라고 불러줬었죠. 2차 함수라고 불러줬었지.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그래프들이 나왔을 때 그래프가 함수냐 아니면 함수가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봐라. 내가 여기에 대해서 y축의 평행한 직선을 넣어볼까요? 그랬을 때 지금 얘는요 이 선은 1차 함수랑 몇 점에서 만나니? 한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왜? 우리 함수에 대한 정의 잠깐 볼게요. x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한 번씩만 y로 되는 거예요. 이 x에 대한 모든 원소가 한 번씩만 빠짐없이 지금 이 y 값에 대응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세로선 그어봤을 때 이 x에 대한 이 집합이 여기 y 값에 한 번씩만 대응되는 거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얘 딱 그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하나의 y 값으로만 대응되는 거 우리 확인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2차 함수도 왜 함수라고 불리냐면은 내가 세로선을 딱 그었을 때 세로선과 만나는 점이 딱 한 점밖에 없으면서 이 x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한 번씩만 대응하니까 함수인 거 알 수 있겠다.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이 x 값에 대해서 y 값이 한 번씩만 대응하니까 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2차 함수라고 부르겠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뭐 이런 예 하나 볼까요? 어떤 예 하나 볼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 뒤에 배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면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에서요. 뭐 가장 기초적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다음과 같은 원의 방정식이 되면서요. 내가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내가 그대로 그려보면은 자, 중심이 몇이야? 0,0이죠. 그러면서 반지름은 1인 원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을 그려주게 되면 봐봐라. 내가 이 원을요. 왜 원의 함수라고 안 하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지 잘 봐.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세로선을 조금 그려주시면 지금 이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값이 여기도 대응되고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값이 여기도 대응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요. x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한 번씩만 y로 대응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 두 번이 y로 대응되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됐어? 자, 마찬가지로 꼭 여기 점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데에다가도 세로선 내가 쭉 그어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한 번 그리고 두 번 대응되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원의 함수라고 안 부르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따라서 우리가 표현된 그래프가요. 함수인 걸 알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너네가 세로선들을 계속해서 그려본 다음에 걔가 세로선과 한 번씩만 만나는지 판단해보면은 걔가 함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세로선 판별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세로선 판별식이라고 부르겠어. 책에 있니? 아마 책에 없을 텐데. 책에 있는 내용을 안 갖고 왔는데. 제가요 이렇게 조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해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너네 책 보면은 이해 안 되잖아. 이해 잘 안 돼서 이해되기 편하게 내가 조금 쉬운 예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쓰면 좋긴 한데 그냥 뭐 마음대로 하세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냥 뭐 기억할 수 있으면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임을 판별하는 방법은요 세로선을 그어서 얘가 함수랑 딱 한 번씩만 만나게 되면은 그게 함수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얘가 함수인 이유가요. 우리 세로선을 쭉 한번 그어보시면은 한 점에서 만나고 세로선 그으면은 한 점에서 만나고 세로선 그으면은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 뭐 하나 이제 좀 보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얘요. 함수 맞니? 함수 맞아요? 함수 맞죠? 왜? 내가 세로선 그었을 때 한 번씩만 만나잖아. 세로선 그으면 한 번만 만나. 한 번, 다 한 번씩만 만나니까 얘는 내가 함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그릴 3차 함수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연습 좀 해보자. 함수니? 아니죠. 왜? 세로선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이 있으니까 얘는 함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쉽죠? 그래서 함수인 거 세로선만 그어보면은 다 나오겠다.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약간 조금 궁금한 게 있단 말이야. 뭐 원의 방정식이야 오케이 그렇다고 쳐.
근데 선생님 직선은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직선의 함수라고 안 하잖아. 왜 직선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직선의 방정식은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이거 안 적으셔도 돼. 이건 그냥 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그냥 뭐 지금껏 봐왔던 1차 함수들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 이거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죠. 또 기울기가 음수인 것도 마찬가지로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결국 얘를 다 세로선 그어보면은 한 점씩에서만 지금 대응하는 걸 알 수 있죠. 한 점씩에서 대응. 마찬가지로 얘도 그어보면은 한 점씩에서, 그어보면 한 점씩에서, 그어보면 한 점씩에서. 그러니까 얘는 1차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근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거 있었어? 이런 거 있었지. 얘가 이제 y는 2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봐봐. 얘 함수 맞니? 함수 맞아? 함수 맞죠? 왜? 뭐 해보면 돼? 그냥 세로로 그어봐. 내가 세로로 그으면은 한 번, 세로로 그으면 한 번. 세로로 그으면 무조건 한 번씩만 만나니까 얘는 함수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면 상수 함수라고 부를 거야. 근데 선생님 그럼 직선의 방정식 다 함수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어떤 애가 걸리냐면 얘가 걸려요. 이렇게 생기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지. 뭐 얘를 x는 4라고 한번 해볼까요? x는 4라고 한번 해볼까? 자, 그랬을 때 내가요 얘에 대해서 세로선을 한번 그어볼 거야. 세로선을 한번 딱 긋게 되면요 몇 점에서 만나니?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안 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이유가요. 모든 직선에 대해서 함수가 되면 당연히 직선의 함수라고 부를 텐데 이런 경우 x는 k콘일 때가 함수가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틀어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판정하는 법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해. 그런 다음에 보겠습니다. 함수 그래프의 판정은 우리가 세로선을 넣어서 판정해 주시면 되겠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137페이지로 넘어와서요.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뭐 마찬가지면 그냥 기억하실 거면 그냥 들으셔도 상관없고 일단은 책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시험에는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쓰실 거면 쓰시고 안 쓰시면 안 쓰셔도 괜찮아. 자,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과 공역을요 정리 좀 하려고 해요. 근데요 얘가 앞으로 너희가 풀 문제에서 항상 나와. 뭐 정의역이 뭐다, 뭐 공역이 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텐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를 풀고 함수에 대해서 점점 깊이 배우다 보면은 언젠가부터는 이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 알려주지를 않아. 언젠가부터는 이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볼 거냐면은 자, 정의역과 공역이 과연 무엇일까? 정의역과 공역이 과연 어떤 건가?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은요 다음과 같아요. 함수값이 정의되게 하는 모든 실수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함수값이 정의되게 하는 모든 실수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쓰시면서 너희도 느끼겠지만 정의되게 하는 알아? 지금 너네가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 알아요. 이해하기 지금 힘들 거야. 그래서 좀 이따가 뒤에 예로 정확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조금 적어놓으세요. 일단 이렇게 조금 적어놔. 뭔 말인지 몰라도 지금은 괜찮아. 자, 그런 다음에요. 우리가 공역은요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모든 실수라고 불러요. 공역은 모든 실수라고 불러요. 자, 근데
얘네들은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되냐면요.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되냐면 거기 문제 볼까? 뭐가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그 굳이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의역과 공역이요 정의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 쓰시냐면 문제에서 따로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 언급이 없을 때, 따로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앞으로 정의역과 공역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겁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할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보면서요. 다음과 같은 함수의 정의역이 뭐고 공역이 뭐고 치역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역은 미리 말씀드려서 함수값이라고. 자, 그랬을 때 보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함수요. 우리 y는 2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런 거 좀 봅시다. 자, 그래서요. 내가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조금 그려주시면은 마찬가지로 뭐 정의역이 뭔지 공역이 뭔지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y좌편 0,1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다음과 같은 직선이 되겠네요. 다음과 같은 직선이 되겠어. 자, 그랬을 때요. 얘의 정의역은 뭐니? 얘의 정의역이 뭔지 살펴보시면은 함수값이 정의되게 하는 모든 실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정의된다는 거는 내가 x에다가 뭘 넣었을 때 함수값이 나오기만 하면 돼. y값이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 x에다가 뭘 넣던지 간에 y값이 무조건 나오게 되죠. 뭐 x에다가 루트 2 집어넣어도 y값 루트 2 플러스 1 나오고 x에다가 뭐 1000을 넣어도 1000 더하기 1이니까 1001 나오잖아. 그래서요. 이 함수에서의 정의역은 뭐가 되냐면 x에다가 무엇을 넣던 간에 y값이 나오니까 여기에서의 정의역 그냥 모든 실수라고 써주시면 되겠어. 모든 실수라고 써주시면 되겠어. 자, 그런 다음에요. 여기에서의 공역이요. 여기에서의 공역은 마찬가지로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실수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치역 좀 보면 치역은 뭐야? 함수값들이잖아. 함수값들. 봐봐. x가 이럴 때 함수값, x가 이럴 때 함수값. 지금 함수값들 x가 이럴 때 함수값, x가 이럴 때 함수값, x가 이럴 때 함수값 쭉 하다 보면은 지금 이거 전체 다 나오겠지. 전체 다 나와. 왜? x가 이럴 때 함수값, x가 이럴 때 함수값, x가 이럴 때 함수값 쭉 내려갈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역 또한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치역이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해요.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한 예면서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는 예제이기도 해요. 자, 근데 두 번째 보겠습니다. y는 x분의 1이라고 볼게요. 자, 이게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유리함수라고 해요. 얘를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선생님 저 유리함수 안 배웠는데요. 뭐 상관없어. 근데 너네가 어차피 중학교 때 이 y는 x분의 1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봤어. 언제 배웠냐면은 비례 반비례 배웠을 때 이 표현 아마 한 번 봤을 거야. 비례 반비례 배웠을 때. 자, 그래서요. 내가 일단 간단하게 이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 좀 그려보시면, 자, 그래프 그리는 거 1 넣었을 때 1 나오죠. x에다 1 넣으면 1분의 1이니까 1 나오죠. x에다가 2 넣었을 때 2분의 1 나오죠. x에다 3 넣었을 때 3분의 1 나오죠. 또 반대로 x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몇 나와? 2 나오는 거 보여요? x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2 나오는 거 보여? 그래서요, 이거 결국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나중에 조만간 우리가 배울 유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커밍순이야, 커밍순.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이요. x 값에다가 뭘 넣었을 때 함수 값이 나오게 하는 게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했으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서의 정의역은 뭐냐? 여기서의 정의역은 뭐야? 그래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x는 이것인 모든 실수가 되겠죠. 왜냐면요, 당연하게도요. 봐봐라. y가 뭐야? x분의 1이지. 함수값이 지금 y잖아. 내가 x에다가 루트 2 넣어도요. 루트 2분의 1이니까 y값 나와. 뭘 넣어도 1000분의 1, 만분의 1, 10억분의 1 해도 전부 다 y값 나와요. 근데 x에다가 0 넣어봐라. 0분의 1이죠. 분모에 0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요. 언제 x가 0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은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헷갈리지 말아라. 자, 그러면 공역 보겠습니다. 공역은 뭐니? 모든 실수죠. 이거 너네가 헷갈려. 이거 공역을 생각하게 된다니까. 근데 공역은 뭐라고요? 언급 없으면 그냥 무조건 모든 실수야. 언급 없으면 언급 없잖아. 그냥 무조건 모든 실수야. 자, 근데 치역은 살짝 달라지게 되죠. 치역은 살짝 달라지게 돼. 자, 치역은요 함수값이라고 했으면서 너네 봐봐. x에다가 내가 태석에서 어떤 실수를 넣을 건데 안 나오는 값이 하나 있어. 뭐가 있을까? 0 있죠, 0. 얘 0 만들려면 x에다 뭐 넣어야 돼? 없어. 그래서요 치역은요 마찬가지로 0이 아닌 모든 실수인데 잘 봐. 0이 아닌 게 뭐야? x야 y야? y잖아. 함수 값이니까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써줘. 함수 값은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다. 자, 이거 쓰지 말고 보기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보기만 해봐. 봐봐. 그냥 y가 0이라고 해봐. 자, 0이 되는 x 값이 존재하는지 한번 봅시다. 양변에 x 곱하면요 0 곱하기 x는 1이죠. 이렇게 하는 x값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절대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x값이 절대 없어. 그래서 함수값은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만 보고 가봅시다. 자, y는요 루트 x라는 게 나오면서 너네가 유리함수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배울 얘를 무리함수라고 해요. 무리함수라고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잘 봐. 얘는요. 뭐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힘드니까 내가 미리 먼저 그려줄게. 얘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값 0 나오죠. 그래서 0,0을 지나면서요. 다음과 같이 생긴 함수가 나와요. 너네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릴 함수들이야. 이거 그려야 되고 이거 그려야 되고 함수에서 그래프를 못 그린다? 뭐 문제를 못 푼다? 뭐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항상 좀 연습 좀 하셔야 돼.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얘에 대한 이제 정의역은 뭐가 될까?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되겠죠.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이것이 실수 되겠지. 그래서 x가 0일 때도 함수값이 0으로 나오니까 정의되는 건 맞아요. 근데 봐봐. 누군가 그래. 선생님 근데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i 나오는데요? 근데 잘 봐라 얘들아. 우리가 i를 뭐라고 배웠어? 허수라고 배웠죠. 허수는 뭐야? 상상 속의 수야. 그래서 우리가요 이 좌표 평면에 허수를 나타낼 수가 없어. 왜? 원래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x가 음수일 때는 함수값이 없다야. 없다. 왜? 상상 속에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허수가 이미진 넘버인데 이미진 넘버. 상상 속의 수다. 그래서 x가 음수일 때는 절대 y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되겠고. 자, 여기서의 공역은 뭐니?
당연하게도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언급 없으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치역은 뭐야? 치역 보시면은 이 함수에 대한 그냥 함수값들만 보면 되잖아. 자, 함수값들 보는 거 잘 봐.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자, 이 x에 대응하는 y가 얘가 함수값이요. 이 x에 대응하는 y가 얘가 함수값이야. 이 x에 대응하는 y가 계속 쭉 증가하게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즉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것이 모든 실수가 우리 무리함수에서의 치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중에 가면 정의역, 공역, 치역 엄청 헷갈릴 거야. 헷갈리는데 지금부터 개념 잘 잡아주시고 복습 잘하세요. 복습 잘하세요.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137페이지 그리고 138페이지의 함수의 그래프까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이 함수는요 개념 자체가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풀면서 갈 거야. 자, 그래서 문제 좀 보겠습니다. 우리 보기 6번 보자. 보기 6번. 자, 보기 6번 볼 거야. 자, 다음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찾아라. 빨리 찾아봐. 빨리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계속 내가 세부선 그으면 되죠. 보기 6번, 보기 6번 민서야. 139페이지, 보기 6번. 139페이지. 139페이지에 보기 6번. 다음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찾아라. 뭐 하면 돼? 그냥 우리 세로선 쭉 그어보시면 되죠. 세로선 쭉 그어봤을 때 한 번씩만 만나는 거 몇 번? 1번, 그리고 4번, 그리고 6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딱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세로선 그려보면서 함수 판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옆에 있는 보기 5번 볼 거야. 보기 5번. 자, 보기 5번 봅시다. 봐봐, 여기 봐요. 내가 왜 보기 5번을 언급하냐면은 니네 그래프 그릴 때 조심하라고. 그래프 그릴 때 조심해라.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정의역이 x래. 근데 x가요, 얘는 이제 정의역을 그냥 따로 언급해줬죠. 언급해줬으니까 이게 아니야 지금. 이게 아니야. 얘는 따로 언급해줬으니까 자, 얘가 정의역이면서 그다음에 공역은요, y 값이죠. 얘가 이제 실수면서요. 자, 그렇게 되는 집합 fx는 x제곱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라.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자, x에다가 1을 넣게 되면요. x에다가 1을 넣게 되면은 1 나오니까 다음과 같이 내가 점을 딱 찍어주시면 되겠어. 그러면서 얘는 1,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x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 함수값 4 나오니까 2,4 내가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3 넣었을 때는 3,9가 나오게 되지. 여기 3,9라고 적어줄 수 있어. 그러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너네 마음대로 이렇게 이으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점 3개. 이 점 3개가 1번에서 원하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볼까요? 2번 보시면요. 똑같은 fx는 x제곱에 대한 함수인데 여기서 정의역이 뭐라 그랬어? 실수 전체라 그랬지. 그래서 저 봐봐. 정의역이 x값이면서 이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가 나오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시면 돼? 이 점들 전부 다 이어주시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정의역에 입각해서 너네가 직접 그리셔야 돼. 오케이?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따로따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142페이지에 279번 142페이지에 279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몇 번 볼 거냐면요. 딱 1번 볼 거예요. 1번 좀 보겠습니다. 279번에 1번. 자, 집합 x가요. 뭐가 되면 0, 1, 2, 3, 4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집합 y는요. y인데요. 뭐냐면 정수래요. 정수래. 자, 그랬을 때 어떤
어떤 함수 f가요. f는 x에서 y로의 함수래요. 그 말인즉슨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라는 거지. 자, 근데 fx가 뭐냐면 x제곱을 5로 나누는 나머지.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거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예요. 치역의 모든 원소 합과예요. 자, 보자. 치역은 뭐라 그랬니? 함수 값이라고 그랬죠. 함수 값이라고 해서 치역은, 그래서 함수 값을 전부 다 모아놓는 거잖아.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f가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그럼 내가 f에다가 넣을 수 있는 x 값이 뭐밖에 없어? 0, 1, 2, 3, 4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하는 건 이제 뭘 구하라는 거야 나한테. f0 구하고 f1 구하고 f2 구하고 f3 구하고 f4 다 한번 구해보라는 거잖아. 이것들이 각각에 대한 함수 값들이니까. 됐어? 자, 그래서 이것들 전부 다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석해 볼게요. f0은요 x에다가 0 넣은 거지. x에다가 0 집어넣었으니까 f0은 0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래요. 얼마야? 0이죠. 0을 5로 나눈 나머지 0 나머지. 네? 자, 그런 다음에 보자. 자, f1이요. f1은요 1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래. 그럼 얼마야? 1 나오겠죠. 자, 이제 빠르게 하겠습니다. f2는 그럼 몇 나오니? 4 나오는 거 바로 보이니? f2는 4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f3은요 몇 나와? 4 나오죠. 또 f4는요 몇 나와? 1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구해주시는 치역의 원소 구하라고 했으니까 치역도 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집합은 원소의 중복을 허락하지 않죠. 따라서 우리가 구해주시는 치역의 집합은요 0과 1과 4 이렇게 세 가지 있겠더라. 그러면서 이 치역의 원소를 전부 다 합해주시면요 5 나오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5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함수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넘기셔서 다시 138페이지 서로 같은 함수 문제.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는요 다음과 같아. 서로 같다라는 건 이제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알아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아요.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받아들이시는 게 아마 마음이 조금 편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함수 f라는 것과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 g가 서로 같대요. 자,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조건 자체는 뭐가 되냐면 다음과 같아요. 자, 첫 번째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건 집합이 같다 그랬지. 근데 우리 함수에서 집합들에 대해서 배웠죠. 무슨 집합 배웠어? 정의역, 공역, 치역 배웠잖아.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총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요, 뭐다? 두 함수의 정의역이 같아야 됩니다. 정의역이 다르면은 얘네들은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서 두 번째 마찬가지로 우리 공역 같아야 두 개의 함수가 같은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얘는 따로 써드리는 이유가 있어. 1, 2, 3번으로 한 번으로 안 물고 지금 얘만 따로 써드리는 이유가 있어. 자, 두 번째요. 두 함수의
뭐가 같아야 되냐면은 치역이 같아요. 치역이 같습니다. 두 함수의 치역이 같다. 그러니까 이제 치역이 같다라는 거는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거든. 치역이 같다라는 건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걸 의미해. 근데요, 정의역이 같다라는 건요, 뭐 사실 그냥 1부터 3까지 그냥 얘들이 그냥 섞여 있어도 다른 함수의 정의역도 1부터 3까지만 있기만 하면은 상관없어. 근데 이 치역이 같다라는 표현은 내가 f라는 함수에다가 똑같은 값, g라는 함수에다가도 똑같은 값 집어넣었을 때 두 개의 함수값이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두 함수의 치역이 같다라는 표현은요, 무슨 의미랑 똑같냐면은 자, f라는 함수의 함수값하고 g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x에다가 1 넣으면은 g에다가 1 넣은 값도 똑같아야 되고, x에다가 2 넣었을 때 나오는 f에 대한 함수값이 g에다가 2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과 똑같아야 돼. 오케이? 이러한 조건을 조금 아시면은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 근데 얘들아, 이게요, 너네가 정말 머릿속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오겠니?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특징 간단하게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내가 어떤 한 두 가지 명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가지 명제에 대해서. 자, 이제 궁금한 게, 그럼 두 함수의, 그러니까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의 식이 같으면은 두 개의 함수가 같을까? 자, 식이 같으면 같은 함수일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f 함수랑요, g 함수랑 식이 같으면 이게 같은 함수일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아니야. 일반적으로요. 얘들아, 일반적이라는 말 좋아해?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함수의 식이 같으면은 두 개의 함수가 같은 게 맞아. 같은 게 맞아. 근데 뭐 이런 게 나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fx가 x제곱이고요. 두 함수가 식이 같아야 되니까 gx도 x제곱이라고 해보자. 자, 이렇게만 보면 사실 이 fx와 gx는 똑같은 함수 맞죠? 똑같은 함수 맞아.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정의역을 설정해버리면서 야, f라는 함수의 정의역은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하자. 또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은 야,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은 지금 이 두 개의 함수가 다르죠? 달라? 왜? 이 조건은 지금 위배되죠. 정의역이 같아야 되는데요, 얘의 정의역은,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x값은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거나 0인 것 같고, 얘는 x가 0보다 작은 것들만 넣을 수 있으니까 지금 두 개의 정의역이 달라버리지. 따라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fx랑 gx랑 함수가 같지 않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됐어? 내가 말씀드렸어. 일반적으로 식이 같으면 같은 함수 맞아. 근데 내가 따로 이렇게 정의역을 따로따로 써줘버리면은 두 개의 함수가 식이 같더라도 다른 함수가 될 수 있더라. 이것 좀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식이 다르면 다른 함수는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대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식이 다르면은 다른 함수가 되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정의역을 잘 조작해 주시고 두 개의 함수를 잘 써주시면은 얘네들은 똑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 자, 봐. 내가 정의역 x를요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1 그리고 0 1이라고 정의 좀 하겠습니다. -1, 0, 1이라고 정의 좀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내가 보여주시는 fx는요 뭐라고 할 거냐면 절대값 x라고 쓸 거고, 그리고 gx는 뭐라고 쓸 거냐면 x제곱이라고 좀 쓰겠습니다. 되니? 자, 그래서요, 자, 봐봐. 내가 먼저 fx에 대한 그래프 좀 먼저 그려보시면, 절대값에 대한 그래프 좀 그려보시면 나한테 주어진 정의역은 -1과 0과 1밖에 없으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1 나오는 거 알 수 있어. 또 0 넣었을 때는 0 나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1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려주는 fx라는 함수는요, 다음과 같이 3개의 점만 가지는 함수가 되겠다. 3개의 점만 가지는 함수가 되겠다. 그 다음에 자 보죠. 우리 gx에 대한 함수도 그려줄 건데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 지금 주어진 저격은 마이너스 1, 0, 1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도 아까와 같이 1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0 넣었을 때 0 나오는 거 알 수 있고요. 1 넣었을 때 1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얘네들이 정의역 똑같고 공역은 우리한테 주어지진 않았지만 주어지지 않으면은 모든 실수니까 공역도 똑같고 그랬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의 함수값 0 넣었을 때의 함수값 1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전부 다 같으니까 우린 이걸 통해서 F랑 G랑 같은 함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니? 그래서요 얘가 시험 문제에 꽤 잘 나와. 내가 시험 문제에 꽤 잘 나와. 이제 결국 그러고 보면은 내가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요. 이러한 걸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결국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두 개의 뭐가 같다라는 것과 똑같아? 그래프가 같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F의 그래프랑 G의 그래프랑 똑같다. 그러면은 두 개의 함수가 같은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몇 번 보시냐면요 143페이지 143페이지에 우리 282번 좀 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282번 좀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집합 x 1, 2 이제 정의역을 이제 적어냈죠 나한테. 1, 2를 정의역으로 가는 두 함수 fx가 있는데 자 fx는 ax-2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f 함수와 g 함수가 성립할 때 우리 a하고 b의 값은 a하고 b의 값은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해줘야 되는 거요. 정의역이 같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정의역이 이미 1하고 2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이 같냐? 같아. 그치? 자 그런 다음에 공역이 같냐? 라고 했을 때 y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안 했지. 그러면 뭐라는 거야? 모든 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역도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만 확인해주면 돼? 치역이 같냐? 즉 마이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하고 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같은지만 확인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서 자 우리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요. 자, 첫 번째 F1이 G1이랑 같냐? 두 번째 F2가 G2랑 같냐? 이것만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개의 함수가 같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러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x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요. a-2는 1 집어넣으면 그냥 b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또 x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요 2a-2는 2 집어넣으시면 4 빼기 2 b 플러스 2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 b에 관련된 연립 1차 방정식 나오지. 근데 연립 1차 방정식 쭉 푸시면요 a하고 b의 값 구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정답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a가 2고요 b가 0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함수가 서로 같다의 조건 함수가 서로 같다의 조건 정의이 같다, 의의 같다, 치역이 같다 이거 세 가지 전부 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